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수요일에 고정 코너죠. 러닝 마인드셋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러닝 마인드셋 코너는 최첨단 기기에 의존하는 달리기 뭐 이런 제목으로 아마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라이덴 대학이라는 대학교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 손목에 아마 러닝워치나 스마트워치 같은 것들 많이 착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런데 이런 이제 스마트워치 같은 것들에서 스트레스라는 데이터를 뭐 이렇게 측정해가지고 우리한테 많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은 알람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뭐 아니면 하루 동안 내가 스트레스 어떻게 받았나 이런 것들 나중에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통해서 확인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단순히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진짜 많이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연구팀에서는 이게 정말로 제대로 측정이 되고 있는 걸까? 라는 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제 그 사용자가 실제로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갖다가 수시로 얘기하면서 그때 이 워치가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근데 결론을 얘기 드리자면 둘 사이의 연관성이 거의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거의 없답니다. 거의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일부 항목에 있어서는 제로라고 나왔고요. 그래서 실제로 시계가 높은 스트레스 상태라고 표시를 할 때도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지금 마음이 평온하고 너무 좋은데? 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많았습니다. 나는 굉장히 불안하고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시계는 너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스트레스라는 게, 뭐, 신체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겠지만,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에서는 왜 그렇지? 라고 좀 이제 궁금한 거죠. 궁금해가지고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 스마트워치가 스트레스라고 판단하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좀 빈약하다는 겁니다. 주로 이런 이제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심박수의 변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스트레스를 추정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몇몇 워치들은 그 온도 같은 거 측정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측정하는 데이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추정이라는 단어 중요한데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심박수나 이런 것들은 사실 실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즐거운 상황이나 흥분한 상황 이런 상황이나 단순한 육체적 활동에서도 쉽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스트레스라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사실 좀 힘듭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을 하다 보니까 일단 부정확한 지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의 몸이 마음이 어떻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해외에서 이런 재밌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해외 포럼에서 자기가 스마트워치가 이제 뜨거운 환경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사우나에 스마트워치 착용하고 들어갔대요. 그분이 뭘 착용하고 갔더라? 애플워치 울트라였나? 아무튼 그거를 착용하고 들어갔대요. 근데 갑자기 그 급격한 스트레스 상태라고 하면서 경고 메시지가 울리더래요. 자기는 지금 좀 뜨뜻한 목욕탕에 들어가서 너무 기분 좋다 편안하다 이러고 있는데 시계에서 너 지금 스트레스야.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분이 뭐 우스갯소리를 한 건지 진짜로 뭐 해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기술의 발전 같은 것들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진짜 이런 기술들이 우리가 예전에는 좀 측정할 수 없었던 그런 많은 데이터를 측정하고 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어떤 인체의 비밀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삶을 사는데 훌륭한 가이드가 되어주고 있고 특히 이제 달리기 같은 스포츠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데이터들이 선수들의 뭐 기록 단축과 부상 방지 이런 것들에도 그냥 혁신적인 도움을 준 거는 분명합니다. 진짜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는 이런 편리한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기술이 그렇게 정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달리기를 하기 전에도 막 몸 상태 체크하고 달리는 내도로 계속해서 뭐 페이스나 심박수나 요즘 시계는 페이스 심박수만 나오지 않죠. 뛰면서 이제 뭐 그 상태 같은 것도 체크를 계속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 체크하고 달리기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앱, 앱 같은 거 딱 켜면은 별의별 희한한 데이터가 막 나옵니다. 그런 걸 쭉 봅니다. 뭐 보고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봐요. 그러고서 그냥 그렇구나 저렇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점점 이 기술들이 발전을 해가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과도하게 뭔가를 판단해서 얘기를 해줘요. 뭐 인공지능이 좀 얘기해 주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직접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판단하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이런 것들의 능력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좀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현재 웨어러블 기기 산업에 제가 종사하고 있잖아요. 아시는 분 아시죠? 제가 웨어러블 기기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상황을 좀 얘기 드리자면요. 경쟁이 정말 미친 듯이 치열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디바이스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민이나 코러스, 애플워치, 그다음에 뭐 갤럭시 워치 이외에도 뭐 이제 어메이즈 PC라든지 화웨이라든지 샤오미라든지 그 외에도 뭐 순토도 있고 정말 많은 브랜드들. 지금 저희도 최근에 뉴런이라는 브랜드로 이 진짜 힘든 시장에 뛰어들었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땐 너무 무모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하지만 저희는 국내에도 국내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그 일념 하나로 이게 뛰어들어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시장 자체가 정말 미친 듯이 경쟁률이 높아요.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요, 이런 경쟁에서 이기고 또 그다음에 점유율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점점점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어떤 새로운 데이터나 어떤 그런 데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뭔가 분석 결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선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계는 안 보여주는데 우린 이런 것도 보여줘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시해 준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차별화 요소가 됩니다. 예전에는 VO2 맥스 값을 보여준 시계가 별로 없었는데 VO2 맥스 값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시계 샀고, 이제 요즘은 대부분의 시계들이 다 VO2 맥스 값을 보여주니까 뭐 또 다른 데이터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뭔가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뭐 여러 가지 연구를 보면 나오는데 이 스마트 워치나 이제 전문화된 워치들이 측정하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하는 것들이 실제 사용자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가 뭔가 뭐 데이터를 막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줍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하드웨어에서 센서 자체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센서라고 해봐야 심박 센서에 뭐 그다음에 자이로 센서에 그다음에 그 육축 센서, 그러니까 동작 센서하고 그다음에 체온 센서 정도, 그것 말고는 뭐 기압계 달려 있고 뭐 하여튼 센서가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이제 뭐 그런 그 혈압 같은 것도 뭐 측정하려고 하고 혈당도 측정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FDA에서 승인이 안 나고 있어요. 왜냐면은 센서의 발달은 별로 없는데 뭔가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추정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시계 보시면 바디 배터리 이런 것들 많이 보실 겁니다. 뭔가 좀 이제 이름은 그렇듯하죠. 그런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 냅니다. 근데 바디 배터리라는 게 실제로 존재를 하느냐? 사실 이제 애매한 케이스죠. 사람마다 너무나도 다른 게 있는데 이 바디 배터리를 측정하는 것도 그냥 운동을 했던 기록과 그다음에 현재 뭐 심박수나 뭐 이 정도를 가지고 해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몸은 너무 복잡해요. 근데 이 복잡한 몸에 대한 것들을 점점점 더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데 계측하는 어떤 센서들은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발달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 간극이 멀어지게 됩니다. 정확성이 좀 담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런 그 디바이스를 만드는 곳이 이런 데서는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고 뭔가 이제 광고를 해야 되니까, 제품을 팔아야 되니까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또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돌아보면 그 VO2 맥스,
그러니까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는 것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러너분들이 굉장히 많이 집착하는 숫자 중 하나가 아마 단연코 요 VO2 맥스 값, 최대 산소 섭취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좀 심폐지구력의 어떤 절대적인 지표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이거를 그냥 시계만 차면은 착용해주네? 측정을 해주네? 오, 너무 쉽네? 원래 VO2 맥스는 엄청난 고가의 전문 장비를 착용하고 전문가의 통제하에 철저하게 어떤 룰을 지켜가면서 신체가 극한의 한계까지 도달할 때까지 뭔가 테스트를 해야지만 그나마 정확한 거 얻을 수 있고 한 번만으로도 안 된대요. 이거를 내 몸에 상황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은 해보면서 어떤 나의 VO2 맥스 값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힘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것도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워치가 그냥 착용하고 운동만 하면은 너 VO2 맥스 값이 얼마야? 딱 얘기해 주는 거는 자, 과연 그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걸까요? 그 수치는요, 표본 데이터에서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에서 데이터를 조사를 해요. 실제 뭐 약간 그 공식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공식도 이런 데이터에서 기반한 건데 이 정도 체중의 사람이 이 정도 나이인 사람이 이런 성별을 가진 사람이 달리기를 이 정도 강도를 했는데 이 정도의 심박수가 나오면은 그럼 이 사람은 VO2 맥스 값이 이 정도일 확률이 높아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봤을 때 그렇게 표본값이 거기가 좀 높더라는 거죠. 그러니 너는 VO2 맥스 값이 예를 들어서 뭐 46이야, 50이야, 뭐 이런 식으로 딱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 몸을 측정한 게 아니에요. 내 몸의 VO2 맥스 값을 측정한 게 아니라 너 정도쯤 되는 사람은 이 정도쯤 되더라 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개인의 컨디션 변화에 따라서 추세도 막 엄청 많이 바뀌고 하는데 그걸 정확한 데이터로 저희가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이런 데이터를 볼 때 숫자 자체를 보시지 마시고요. 변화하는 추이를 보세요. 그냥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그래프가 우상향하고 있냐, 우하향하고 있냐, 아마 이 정도는 저희가 보고 참고를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를 보고 내가 지금 얼마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측정하는 데이터가 사실 VO2 맥스를 측정할 때 필요한 데이터는 측정하지 않아요. VO2 맥스 값은 가스를 측정해야 됩니다. 가스와 심박 이런 것들 같이 측정해야 되는데 가스를 측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VO2 맥스 값이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 추정치일 뿐입니다. VO2 맥스 값 이외에도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추정치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세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정도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숫자를 또 매일 봐요. VO2 맥스 값을. 그리고 1이 올라가잖아요. 엄청 기분 좋아요. 1 떨어지잖아요. 그럼 막 기분이 막 안 좋아. 그래서 막 또 더 빡세게 운동하고 막 그 숫자가 뭐 한 1, 2가 오르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막 기분이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떨어지면 엄청 불안해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바디 배터리 같은 거 있죠. 바디 배터리나 뭐 권장 휴식 시간. 특히 권장 휴식 시간은 여러분들 러닝 많이 해보신 분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거 느끼지 않으세요? 나는 지금 너무 몸이 멀쩡하고 난 매일 달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얘 시계는 매번 너 이제 이틀을 쉬어야 된다, 이틀 쉬어야 된다 하면서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난 매일 달려도 상관없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복잡한 그 생체 신호들을 많이 받을 수 없고 몇 개의 생체 신호를 받은 걸 가지고 추정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바디 배터리도 결국에는 심박 변이도 HRV라고 그랬죠 저희가. 심박 변이도를 기반으로 해서 그냥 그런 대표적인 데이터에다가 맞춰가지고 뭐 이 정도쯤 됐을 거야, 이 정도쯤 알려주는 거고, 권장 휴식 시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 심박수하고 그런 산소 포화도 같은 거나 하여튼 요런 몇몇 가지를 보고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수면 같은 것도 적용을 하긴 하지만 내가 수면을 해서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수면도 보면은 수면을 해서 너 푹 잘 잤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너무 힘들게 잤고 반대로 난 너무 푹 잔 것 같은데 뭐 수면의 질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계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연구에서
이런 수치들의 한계를 좀 지적합니다. 그래서 2022년인가 어떤 저널에서 연구가 하나 발표가 되는데 상업용 웨어러블 기기들이 측정하는 그런 심박에 대한 측정들이 굉장히 오차율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 기계들끼리는 비슷하지만 실제하고는 좀 오차율이 좀 높다라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손목에 차는 그런 좀 가벼운 디바이스일수록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단순히 심박이 아니라 HRV라고 하는 그 수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다른 전문 장비랑 비교했을 때는 좀 떨어진다라는 것들이 나왔고, 근데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그 숫자를 갖다 보여주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부터 좀 본격적인 얘기 드릴 건데, 우리가 사실 예전에 달리기를 처음 시작할 때나 이럴 때는 참 이 얘기 드리기 전에 제가 하는 얘기는 과거가 무조건 좋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과거에는 이렇게 보여주는 숫자가 좀 적었어요. 적었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달리기를 하다가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힘들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스스로. 왜 그렇지? 내 몸 상태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가? 저렇게 해서 그런가? 이런 것들을 원인을 찾아 나가고 그런 거 조금씩 바꿔 나가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런 걸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과정을 가지다 보니까 비록 우리가 전문화된 건 아니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효과가 줄어들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지언정 우리가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능력이나 우리 몸을 내가 판단하는 능력은 좀 올라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별의별 희한한 데이터를 다 보여주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매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다가. 그런 것들을 보고 거기에 그러니까 좀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 일희일비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첨단 기술의 발전이 분명히 우리들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이 중요하고, 의존도가 너무 높게 되면은 이제 그런 뭐 기기를만 바꿔도 막 이상해지는 거죠. 기기 바꿨는데 내가 왜 이렇지, 몸이 왜 이렇게 나오지,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 드리는데 이런 기기들에 있어서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제가 이 산업에 종사하니까 얘기 드리는 건데 앞으로 더 해괴망측한 별의 이상한 숫자가 더 많이 보여질 겁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숫자들을 보여줄 건데 센서의 변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추정치일 뿐입니다. 전부 다 추정치예요. 다 추정치를 보여줄 뿐인데 그게 너무 의존하다 보면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몸을 이렇게 좀 바라보고 감각을 느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좀 떨어지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의존도 때문이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숫자를 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부분도 있어요. 특성 수치가 남들보다 낮다라고 표시가 되거나 수치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표시가 되면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우리가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더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숫자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 숫자가 올라가면 실제로 그런 내가 몸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정치일 뿐이기 때문에 숫자가 올라가도 막상 생각만큼 그렇게 내가 퍼포먼스가 좋아지거나 건강 상태가 좋아지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더 혼란 상태에 빠지고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더 좋은 시계, 더 좋은 시계, 더 좋은 시계가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더 심해지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심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뭐 그러면 안 좋은 시계를 차라, 뭐 싸구려 시계를 차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좋은 시계 착용하는 거는 본인의 판단이죠. 좋죠. 근데 거기서 나온 숫자를 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 약간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훈련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수치가 아닌 순수하게 우리 몸에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계를 착용하지 않고 달리기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것도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시계 착용하지 말고 뛰어라고 하면은 제일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분이 뭐냐면 그럼 내 달리기 기록이 없어지잖아요. 이거예요. 달리기 기록을 꾸준히 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집착감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런 건 못 느끼세요? 저는 10년 동안 달리기 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 2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단 한 번도 달리기를 측정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측정을 합니다. 시계 배터리가 없으면 휴대폰에 뭐 스트라바를 켜든 뭘 하든지 간에 무조건 측정을 하고요. 그 GPX라는 데이터를 파일로 전부 다 저장을 해놨어요. 그 이제 수천 개의 데이터를 전부 다 데이터 다 저장해둘 정도 굉장히 집착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달리기를 했는데 기록이 없다 그러면 엄청나게 뭔가 손해를 본 것 같고 내 기록이 없어진 것 같고 뭔가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불안감을 막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데이터와 숫자와 기록에 너무나도 집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바보스러운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저는 데이터가 사라져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뭐 그날은 뭐 달리기 했는데 데이터가 없어, 기록이 안 됐어, 안 했어 라고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거 데이터 한두 번 안 쌓인다고 해가지고 뭐 제 달리기 인생에서 그렇게 큰일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데이터 안 쌓이는 거라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아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 습관도 한번 들여보세요. 그러니까 뭐 시계를 안 차고 가시거나. 심지어 제가 예전에 타임 토론 할 때 한번 중간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타임 토론에 보통 1시간 달리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의 한 40분인가 50분인가 달리기를 했는데 중간에 제가 그런 타임 토론에서 그런 미션을 드립니다. 지금 시계를 시계에서 측정되고 있는 거를 끄고 데이터를 삭제하세요라는 미션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마 그 미션을 받았을 때 굉장히 화가 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특정한 날의 데이터가 기록이 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화가 난다라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집착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날 하루에 뭐 5kg, 10kg, 10몇 킬로의 데이터가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인생에 뭔가 큰일이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과하게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끝나고 나서 데이터 한참을 쳐다보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우리가 데이터를 본다고 해가지고 지면 그 착지 시간, 그라운드 컨택 타임이라고 그러죠. 그라운드 컨택 타임이 예를 들어서 뭐 300ms인 거랑 250ms랑 나왔다. 그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딱히 우리가 뭔가 당장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를 보면서 막 기분이 좋아하고 나빠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좀 저는 최근에는 좀 자주 데이터를 측정 안 합니다. 안 하고 진짜 내 몸에만 좀 집중하면서 달리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좋아졌어요. 사실 제가 이제 워치를 만들고 있잖아요.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가끔은 이 워치만 착용하고 테스트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테스트를 하고 오면은 데이터가 쌓이는데 이 쌓인 데이터를 쌓인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그 워치가 펌웨어 되거나 시계 자체가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거나 뭐 이러다 보면은 데이터 날아가요. 그럼 예전에는 데이터 날아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안 하고 막 그랬는데 그냥 요즘은 데이터 날려 먹습니다. 그래도 별 그게 없더라고요. 제 달리기가 사실 변화가 없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어떤 기록을 남기는 거나 아니면 워치에서 보여주는 특정한 수치에 대해서 좀 집착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사실 그 데이터는 그렇게 쓸모 있는 데이터는 아니라는 걸 좀 얘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달리기를 즐겁게 만들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기록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여러분들 더 심하게 집착을 하게 될 거예요. 처음에 몇 달간 달리기 시작하신 지 한 이제 몇 달 안 되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데이터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근데 한 5년, 10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데이터 집착이 엄청 심해집니다. 특히 저는 2년 차 정도쯤에 데이터에 대한 집착이 심해졌어요. 데이터가 아니라도 뭐 비슷한 경우 많습니다. 나는 뭐 매일 달리기를 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한 100일, 200일, 300일 지났을 때는 그동안 쌓아왔던 게 아까워가지고 그 하루를 쉬는 것 같다가 못해요. 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 기존의 기록이 깨지거나 사라지거나 뭔가 오점이 남기는 거를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약간 완벽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오점 남기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지도에 운동 안 한 날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막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냥 몸을 굴리다가 부상당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집착이라고 좀 얘기를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서 좀 저희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네, 이런 걸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좀 중구난방이긴 했는데 최근에 제가 그 연구 결과를 딱 보면서 순간적으로 좀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 나도 예전에는 꽤나 그런 것들이 많았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첨단 기술은 굉장히 훌륭한 우리한테 뭐 조력자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중심이 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손목이 위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숫자가 아니라 내 몸이 내는 소리와 어떤 느낌과 감각에 좀 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의력을 집중을 할 때 좀 더 저희들이 건강하고 건강한 달리기를 할 수 있고 오랫동안 여러분 몸에 맞는 달리기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시계는 좋은 거 사셔도 괜찮은데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그렇게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